밀정 다 보셨어요? 700만 명이 봤으니까 여러분 다 봤겠죠? 공유랑 송강호가 나오는, 그죠? 잘 보세요. 공유, 송강호. 공유 닮았어요? 송강호 닮았어요? 여러분 실제 모델입니다. 공유가 실제 연기한 사람이 김시현 선생, 그리고 송강호가 연기한 사람이 황옥경부예요. 실제 모델이에요. 실제 모델.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의열단 2차 폭탄 의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화에서는 그걸로 그냥 끝나요. 영화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감옥 가서 죽은 것처럼 끝나. 안 그래요. 실제로 2차 폭탄 의거를 일으켜서 밀정에 의해서 잡혀가서 7년 8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특히 김시현 선생이 어떻게 하냐, 안동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나와서 계속 독립운동해. 직업이 독립운동가였어. 계속 독립운동해. 또 감옥 가고 또 감옥 가고 계속 독립운동해. 나중에 이 동네 후배, 선배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이거야. 동네 후배가 그 유명한, 여러분, 광야의 주인공, 결정의 주인공, 청포도의 주인공 누구예요? 이육사야. 이육사 동네 그 기재, 우리 동네에 똑똑한 후배 있네. 이육사 데리고 여러분 손잡고 의열단에 가입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육사가 여러분 의열단 출신이에요. 오케이. 근데 김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김시현이 여러분 직업이 독립운동가였는데, 이 양반이 여러분 혀가 짧아요. 왜 혀가 짧냐면, 나중에 우리나라 초대 재헌국회 의원이랑 2대 국회의원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연설을 할 때 첫 마디가 항상 뭐였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요. 왜 죄송하다고 하냐, 이 김시현 지사가 혀 짧은 소리를 내서 우리 들어보는 청중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김시현 지사가 여러분 할 때 왜 혀가 짧은지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 자꾸 동료들을 부르라고 하니까 김시현 지사가 의지를 보여준다고 자기 혀끝을 여러분 깨물어서 잘라버렸어요. 일본 놈들이 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김시현 지사가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항일과 친일의 갈림길에서 똑똑한 놈들이 친일파가 되고, 똑똑한 놈들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애국지사가 된다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김시현 지사가 여러분, 김시현 지사가 집에 가면은 진짜 깡촌도 이런 깡촌이었어. 지금은 행정구역상 경북 예천이에요. 근데 이 진짜 깡촌에서 당시에 여러분 일본 일제강점기 당시에 가장 최고 대학이 메이지 대학이었어요. 명치대학.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의 그 이름을 따서 진짜 명치대학. 거기에 여러분 법학과를 나왔어요. 그 동네 그 깡촌에서 여러분 메이지, 지금은 여러분 하버드 나온 거, 하버드 법대를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길 나와서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보니까 3.1운동이 터지네? 법관이 안 되고 여러분 그때부터 뭐였어요?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직업이 26년간 독립운동을 해요. 계속 잡혀갔다가 독립운동하고, 잡혀갔다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여러분 26년 독립운동한 중에 16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진짜 그냥 계속 독립운동만 해요. 그냥 미친듯이 독립운동만 해요. 근데 김시현 선생이 서운을 못 받았어. 왠지 아세요? 재헌국회 의원을 하고 2대 국회의원을 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원흉을 일으켰지. 그 전에 여러분 뭐를 일으켰어요?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48년에 노덕수 살린다고 반민특위 해체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서 여러분 나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 이제 장기 집권한다고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들 다 국가보안법으로 다 쳐넣었죠. 이런 과정들을 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배반자는 의열단 출신의 김시현 선생이 볼 때 1952년이었어요. 김시현 선생이 볼 때 민족의 가장 큰 배반자는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52년에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부산에서 6.25 전쟁 2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이 김시현 선생이 뭘 하냐, 자기의 의열단 후배였던 유시태를 불러다가, 8살 어린 62세였어요 당시에. 유시태를 불러다가 자기 옷과 권총과 신분증을 줘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라고 시켜요. 근데 유시태, 의열단원 출신의 유시태 선생이 여러분 뭘 하냐,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승만도 어쨌든 독립운동가 출신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마침내 1952년 6월 25일 날, 의거일 날, 이승만 대통령에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시태 선생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총알을 물에 불려요. 그리고 의거일 당일이 됐을 때 김시현의 옷과 신분증을 가진 유시태가 이승만 뒤에 서가지고 나타나서 총을 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불발됐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저격 미수 사건. 바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의열단원 출신들 김시현이 있다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당시에 김시현 나이가 70, 유시태의 나이가 62세. 그리고 나서 사형 판결을 받고 다행히 무기징역으로 감역돼서 그로부터 8년 뒤인 1960년 4.19 혁명이 벌어졌을 때 둘 다 풀려났어요. 김시현 78세, 그리고 유시태 70.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김시현 선생이 제가 진짜 미안한 게 뭐냐면은 유시 선생이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총을 쐈다면, 제대로 총을 쐈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4.19 혁명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두 사람은 사면됐지만 지금까지도 이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원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른 김시현 선생이 제가 진짜 미안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최고의 기재잖아요. 진짜 집안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김시현 선생이 말년에 너무 가난했어. 권내라 지사라고 부인도 애국지사예요. 상당한 미인이, 이거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권내라 지사.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또 장애가 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그걸 다 먹여 살리는데 8가족이었어요. 8명. 연신내에 살았습니다. 불광동에. 마지막에 말년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자기가 메이지대학교 법학과 나왔는데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여러분, 네, 아까 말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여러분 뭘 했어요? 독립운동가들 보훈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내 직업이 독립운동가였던 김시현 선생이 여러분 가족들한테 유언으로 뭘 남긴 줄 아세요?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내가 독립운동가 서원 받을 거니까 너희들 사는데 걱정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못 받았죠. 2023년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영화 밀정이 김시현을 역사로 다시 끌어올렸어요. 근데 김시현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아무도 기록도 없어. 국가에서 관리도 안 해요. 왜? 김시현은 성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기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 역덕이잖아요. 김시현 선생이요. 권혜라 지사가 살아있을 때 서울에서 찍은 거예요. 김시현 지사 무덤 아무도 발견 못했죠?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경북 예천에 진짜 내가 일주일 휴가 내고 가가지고 나 진짜 미친놈처럼 찾았어요. 찾았어. 흔적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나보다 더한 역덕이 한 명 있더라고요. 충북에 역사 선생님. 그 양반이 그 기록을 좀 제대로 남겨놨어야지. 그 양반이 경북 예천에 직산 제일교회 인근에 있다는 그 기록 한 줄만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직산 제일교회를 내가 안동 답사 갔을 때 그 오면서 여기를 이제 마음먹고 내가 찾겠다는 생각으로 직산 제일교회를 찾아갔어요. 와 씨. 직산 제일교회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김시현 선생 아냐 그랬더니 몰라, 개척교회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붙잡고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했죠. 여기 독립운동가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 그 할아버지, 팔순의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나요. 농기구 짊어지고는 할아버지가 저 앞에서 걸어오더라고요. 그거 오후 5시였어요. 9월 말에 걸어오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어르신 김시현 선생, 제가 서울에서 진짜 그때 이미 5일차여가지고 막 몸이 내가 맛이 갔었어요. 김시현 선생 아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직도 다 기억나요. 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르신, 아니요. 그 경상도 특유의 말투로 경계를 하면서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알아. 근데 네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물 안 물어서 찾아냈어요. 야산까지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결국엔 얘기해 주더라고요. 소나무 뒤에 무덤이 한 개 있을 거라고. 갔더니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관리는 잘 돼 있어요. 다행히 후손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맡겨가지고 매번 벌초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비석이 없어. 누구 무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르신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왜 말했겠어요? 서운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에 비석이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사형까지 언도받은 사람이 그 뒤에 여러분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김시현 묘를 그래서 내가 이 앞에서 진짜 펑펑 운 기억이 아시죠? 내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은 거를
이제 이걸 한국사로드에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걸 한국사로드,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로드 많이 봐주세요. 3권에 썼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김시현을 찾으니까 여러분, 김시현은 그래도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때 총을 쐈던 유시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시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이 양반 어떻게 됐을까? 나 김시현까지는 찾았는데 유시태가 너무너무 궁금해. 유시태는 여러분 더 없어요. 김시현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유시태는 아예 없어요. 그래 여러분 유시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시태의 흔적들이 있어. 성이 일단 류야, 류. 그리고 안동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동 출신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어요? 유성룡. 잘하시네요. 서해 유성룡이 있어요. 근데 일단 독립운동가니까 기록은 국가에서 기록은 없어요. 서원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안동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세 곳의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안. 그리고 경남 출신의 의열단 출신들이 겁나게 많이 나온 밀양. 그리고 경상도에 천여 명의 독립운동가들 배출한 도시 하나가 있죠. 안동. 경상북도 독립운동.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씨 독립운동가에 찾아서 안동 일단 독립기념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계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럴 땐 기자가 좋아요. 기자한테 내가 그래서 유시태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몰라, 알 수가 없지. 근데 며칠 뒤에 하계사 한 분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찾았다고. 유시태의 기록을 찾았대요.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돌아가신 곳을 발견했대요. 장소가 경북 군위의 외량리라고. 그거 하나밖에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경북 군청에 전화를 했죠. 군위 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경북도청에 전화하니까 전화 뭐 다 쌩까버려요. 경북 군위 군청에 전화했더니 외양리가 있는 읍사무소로 전화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읍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몰라. 모르는데 그 읍사무소에 그 아저씨가 류씨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동네에 유성룡 선생의 할아버지 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서해 유성룡 선생의 할아버지 묘가 야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떡해요? 찾아가야지. 또 일주일 휴가 냈어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경북 군위 컨트리클럽 건너편에 야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산? 나 아침에 7시에 도착, 아침에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아 나 진짜 여러분 야산에 동네에 묘가 몇 기가 있는 줄 아세요? 한 100기를 찾아다녔어요. 진짜 유성룡 선생의 할아버지 묘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친듯이 찾고 나 별별 묘 왜 이렇게 묘가 많아요. 미친듯이 찾고 포기하고 내려오는 찰나에 진짜 포기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유태 선생님, 선생님이랑 나랑 2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오후 5시였어. 입구 쪽이었어요. 근데 왼쪽에 과수원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과수원 길 설주망 따라 내려오는데 고개를 딱 돌렸는데 여러분 묘비가 없는 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야 느낌이 싸해. 오후 5시에 갔더니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후암, 의사, 풍산, 류, 공, 시태, 지, 묘. 이 앞에서 여러분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때마침 내가 제주도에서 내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또 돈만 보내줬더니 고맙다고 제주도에서 좋은 술을 또 사왔네. 내가 그걸 종일 가방에 짊어지고 유시태 선생이랑 김시현 선생이 만나질 않았으니까 김시현 선생 사진을 두고 갔어요. 두 분이 1952년 의거 후에 만난 적이 없다는, 물론 만났겠죠 서로. 근데 그 뒤로 만난 적이 없다는 생각에 여기다 둘 다 술잔 가득 붓고 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제일 잘한 게 두 사람 무덤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뒤로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무덤을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다행히 김시현 선생 집도 찾아갔어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도. 김시현 선생의 무덤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후손이 돈을 좀 줘가지고 벌초를 계속 매일 시켜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인사드리니까 그 벌초하는 할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알고 왔냐고 거기를. 근데 유시태 선생의 무덤을 갔더니 막 엉망진창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석, 저 친구한테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게 일이 많아요. 의열단의 이 지사들의 무덤 찾고 그 아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저기 누구예요? 11류 김재규의 무덤도 가고 그 안동의 264 무덤도 가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1박 2일로. 근데 여러분 제가 바빠요 좀 솔직히. 그래서 우리 현석이한테 맨날 제가 떠밀어요. 야 현석이 좀 하자고. 현석이 지금 더 바빠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거 제가 올해 이거 꼭 할 거거든요. 1박 2일 투어.
꼭 같이 가서 무덤 꼭 같이 가요. 일산 무슨 이상한 데. 예? 이상한 데. 264